빨래줄에 매달린 하얀 손수건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는 그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손수건을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천 조각만큼이나 가벼운 게 내 인생이었구나. 하지만 그날 그 손수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진실을 드러내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68년을 살며 몸에 밴 습관이지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데 며느리 영숙이가 벌써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숙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지요. 마치 또 나타났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드시기 전에 빨래 좀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비 온다던데. 그래. 저는 대답하며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빨래를 걷는데 손녀 수아가 졸린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또 빨래 걷어요? 응. 비 온대서. 엄마가 시켰어요? 아이의 눈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11살 아이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보는 눈이었지요. 아니야.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손녀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일찍 가야 해서요. 그래. 빨리 먹어. 영숙이가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손녀 앞엔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 샐러드가 놓였고 제 앞엔 된장찌개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양식 잘 못 드시잖아요. 영숙이의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물어본 적은 있었나. 수아가 계란 프라이를 포크로 찍다 말고 제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접시에 계란을 하나 제 그릇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수아야, 영숙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니까. 내가 다 먹어. 하지만 말 들어. 식탁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계란을 썰고 있었고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계란을 다시 수아의 접시로 옮겨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배불러. 수아가 먹어. 미안해. 수아야, 할머니가 약해서.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의 일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빨래줄에 매달린 손수건이 아직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무슨 숙제인데? 우리 가족 이야기 쓰는 거요. 할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아이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생님이 꼭 녹음해서 제출하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인생을 말로 꺼내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할머니는 말이야. 시골에서 자랐단다. 어디요? 충청도 작은 마을. 거기서 할머니는 9남매 중 막내였지. 이야기를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 20살에 할아버지를 만나 시집온 이야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짊어진 30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냉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온 40년의 세월.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참았단다. 참는 게 어른이니까. 정말
그게 맞는 걸까? 녹음이 끝나고 수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했다며 영숙이가 부산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 오니까 방에 계세요. 나오시면 안 돼요. 왜? 손님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어머님이 나오시면 분위기 이상해진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는 짐이구나, 이 집에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 동료들의 목소리, 그리고 영숙이의 밝은 웃음. 그 웃음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텐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 없는데 문틈으로 영숙이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요? 네, 계시긴 한데 좀 불편하세요.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있긴 한데 솔직히 부담이죠. 요양원 보내려다가 남편이 반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순 없었습니다. 참아야지, 늘 그래왔잖아.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빨래줄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손수건이 유령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할머니, 잠 안 와요? 수아는 할머니, 걱정돼서요. 낮에 할머니 우는 소리 들었어요. 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쁜 말한 거 저도 들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할까요? 아니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른 일은 어른이 해결하는 거야. 수아는 그냥 할머니 좋아해 주기만 하면 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바꿔야 해. 그 순간 작은 결심이 가슴 속에 싹 텄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수아가 학교에 갔고 영숙이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아가 녹음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게 처음이었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은 침묵으로 가득했는지를.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이야기 더 녹음하면 안 될까? 네, 좋죠? 아이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뭐 얘기할 거예요? 할머니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 녹음 버튼이 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영숙이를 데려왔을 때의 기억. 처음엔 좋았던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손녀가 태어난 후 며느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할머니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단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사랑받을 줄 알았어.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지금껏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사랑해주고 싶어. 며칠 후였습니다. 수아가 방에서 학교 발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영숙이가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아야, 이게 뭐야? 할머니, 이야기요. 숙제로 발표해야 돼요. 이 녹음 파일? 네. 할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숙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제출하면 안 돼! 왜요? 가족 이야기는 밖에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하지만 선생님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영숙이가 수아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삭제 확인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영숙이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창피한 건 생각 안 하세요? 뭐가 창피하다는 거니?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거 퍼지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망신? 진실이 망신인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수아야. 그날 밤 수아는 일기장에 뭔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얼 느꼈을지 알 것 같아.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수아의 학교에서 가족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모임이 있다며 가지 않았고 준호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꼭 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강당은 부모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족여행 이야기를,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아이는 단상에 올라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보이지 않는 영웅, 우리 할머니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수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당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시골에서 자랐단다. 제가 녹음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했던 유년기, 빚을 짊어진 30대, 냉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 40년.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할머니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단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영웅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아야. 발표가 끝나고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학생 할머니시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숙이가 알면 어떻게 되려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다 퍼졌어요. 어머님 이야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들 우리 집안 이야기를 수군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수아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그냥 너 때문이야. 내가 그런 걸 발표해서. 영숙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동네방네 다 알겠네. 우리 집에 시어머니 학대한다고. 학대라니
그런 말 한 적 없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학대 아니고 뭐예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뭘 당했다는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 다 들려? 영숙이가 돌아서며 울먹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학교에서 우리 험담을 했어요. 이제 제가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나는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그게 가족한테 상처를 주는 일인 줄 모르세요? 가족. 나도 가족인데,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빨래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수아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화낼까? 밥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거야. 수아, 잘못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잘못한 걸까? 그날 오후, 영숙이가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정 내 노인 학대 의심 건으로요. 신고? 누가?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며느님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예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학생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건 제가 과장해서 말한 겁니다. 며느리는 잘해줍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더 커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복지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녁 때 영숙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가 다녀간 걸 알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왔다고요? 신고를 당했다고요? 영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학대범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원하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란다. 당장 나가주세요. 영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준호가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 일단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이 집을 망쳤구나.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낡은 사진첩을 넣었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수아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수아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는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 거짓말 할머니 나가는 거죠?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이죠? 제가 발표해서 그런 거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수아,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수아야. 저는 아이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아가 자랑스러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아이니까. 하지만 그리고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할머니 인생은 할머니가 정하는 거야. 아이를 놓아주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뒤돌아보니 베란다에 빨래줄이 보였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걷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널 일은 없겠지. 저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살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야기 좀 해요. 아니야. 너희 편하게 살아라.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탔습니다. 종점까지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터미널이었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혼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점을 운영합니다. 비 맞으셨으니 드세요. 고맙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남자가 물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신가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도 비슷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집을 나온 적이요. 그 후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동안 방황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거였다는 거요. 남자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하룻밤 묵어 가세요. 돈은 걱정 마시고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수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아버지는 식사를 챙겨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딸도 저한테 그랬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집을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분과는 5년 후에 화해했습니다. 딸이 먼저 찾아왔더군요. 미안하다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도 본인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저 수아 담임선생님입니다. 네, 수아가 학교에 오지 않아서요. 어머님이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할머님께 연락드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아가 학교를 안 간다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문제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도망쳐서 수아가 더 힘들어진 거야.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밥을 안 먹어요. 할머니 찾는다고 계속 울고. 그래도 나는 그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 감고 있었어요. 돌아와 주세요. 준호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알겠어요. 하지만 수아만이라도 만나주세요. 제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틀 후 저는 수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아가 뛰어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수아야, 밥 안 먹었다며? 할머니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발표 안 했으면. 아니야.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진실을 말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할머니가 나간 거예요? 할머니가 좀 쉬고 싶었어.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와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영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 나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다 퍼졌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학대범으로 보더라고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안 계신 집에서 깨달았습니다. 영숙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운데서 중재했어야 했는데 계속 모른 척했어요. 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구나. 영숙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저는 영숙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 글쎄 난 아직 잘 모르겠구나. 어머님,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더구나.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사랑받기 위해 고개 숙이지 않을 거란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모르겠구나. 아직. 그때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제 애 때문인 것 같아요. 할머니만 있으면. 수아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건 수아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풀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리고 수아는 할머니 없어도 잘 자랄 수 있어. 왜냐면 수아는 용감한 아이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며칠 더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내가 돌아가더라도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거라. 나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해 주렴. 준호와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아. 저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없어도
넌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어디 있든 수아를 사랑하니까. 공원을 나와 혼자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지사였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생각 중입니다. 혹시 결정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필요하시면 독립거주 지원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거주요? 네. 어르신 혼자 사실 수 있는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곳이요. 정부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산다. 나는 평생 누군가와 살았는데, 하지만 그 생각이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괜찮을지 몰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계시는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흙을 만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 할머니였어. 하지만 나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지. 그날 저녁 수아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무슨 상? 글쓰기 대회요. 할머니 이야기 쓴 거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했구나, 수아야. 할머니,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 작가 될 수 있대요. 그래.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할머니도 꿈 있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꿈. 나한테 그런 게 있었나? 할머니는 잘 모르겠어. 그럼 같이 찾아요. 제가 커서 할머니 도와줄게요.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꿈이라 68배 꿈을 찾는다는 게 우스운 일일까?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니? 엄마, 통장이에요. 그동안 엄마가 아버지 빚 갚느라 쓰신 돈. 제가 모아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평생 가족 위에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세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준호야. 집으로 돌아오시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방 하나 얻을 수 있겠네. 며칠 후 복지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짐을 정리하며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손수건을 빨래줄에 걸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손수건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넣은 빨래야. 며칠 후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예쁘다. 아이는 방 안을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아요?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자유로워. 자유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자유야. 우리는 함께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저도 할머니처럼 살래요. 어떻게? 용감하게요. 진실을 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해가 지고 수아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빨래줄에 매달린 손수건이 붉은 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참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삽니다. 용서했는지 복수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빨래줄의 손수건이 바람에 나부끼며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과거에게 건네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게 건네는 첫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저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빨래줄에 매달린 손수건 하나. 평생을 남의 빨래를 널던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빨래를 넌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혼자만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누구도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빨래줄엔 아직 널지 못한 진실들이 있으니까요.